한국 무기공장 선택한 의외의 유럽국. 한 K2 전차 폴 생산 금지. 대반전 폴 신정부 한 작심 발언에 후회 막심. 인도 정부가 추진 중인 20조 원 규모의 신형 전차 도입 프로젝트에 현대 로템의 K2 흑표가 도전장을 내민다. 글로벌 방산업계가 군침을 삼키는 대형 사업으로 가성비 좋기로 유명한 K2 흑표가 어떤 성과를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인도 국방부는 미래 대비 전투차량 정보요청서 RFI를 정식 발행하고 사업 본격화를 추진 중이다. 내용은 현용 주력 T-72 아제아 2400대를 대체할 신형 전차 1770대를 도입하는 것이다. 인도는 아제아를 대체할 신형 전차 아준, 에어준을 개발했지만 성능이 떨어져 실전 배치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내년 상반기 입찰 공고를 내고 2025년까지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발행한 RFI는 입찰 참여 의사가 있는 사업자가 개략적인 정보를 담아 제출하는 문서로 오는 9월 15일까지 접수받는다. 2008년 터키에 K2 흑표를 수출한 경험이 있는 현대로템은 이번 입찰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인도 측에서 요구하는 기술 수준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했다. 중국과 대치 국면 중인 인도 정부가 요구하는 기술 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동력, 화력, 방호력, 전술지휘 자동화, 기술 이전 등 5개 항목을 충족해야 한다. 3.5세대 전차 수준을 요구하는 기동력 부문은 톤당 25마력 이상 출력이 내야 한다. 또 고원지대가 많은 지형 특성상 차세 자세 제어 기능도 요구된다. 5km 이상 거리에서 지상과 지대 공격이 가능해야 하고 미 육군의 M1A2를 상회하는 장갑 능력도 필요 조건이다. 엔진, 포탄 등 주요 기술에 대한 100% 이전은 가장 까다로운 조건이다. 전체 비용의 40%는 인도산 부품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이다. 현재까지 개발된 글로벌 신형 전차 시장을 고려할 때 방산업계는 4개 기종을 잠정 후보군으로 거론한다. K2 흑표 외에도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 프랑스 AMX-56 르클레르, 우크라이나 T-84 오플로트 M이 꼽힌다. 독일의 KMW, 영국의 BAE 시스템,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 등 글로벌 방산기업들도 입찰 참여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현대로템의 K2 흑표와 프랑스 AMX-56 모델의 2파전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기술 이전을 극도로 꺼리는 다른 회사와는 달리 비교적 유연한 협상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현대로템은 인도의 기술 이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고 장갑 능력을 강화한 후속 모델은 성공적 개량으로 평가받는다. 1990년대 초반 등장한 AMX-56은 개발된 지 워낙 오래돼 기술 유출에 큰 부담이 없다. 프랑스는 최근 인도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공동 생산을 논의할 정도로 관계도 가깝다. 업계 관계자는 인도와는 K9 자주포 납품을 통해 방위산업 방면에서 더욱 가까워진 관계라며 흑표의 성능도 경쟁 모델과 비교해 뒤지지 않는 만큼 입찰 가능성이 적진 않다고 말했다. 2. 트럼프 2기 강력 연대 강조. 한미일 대북공조 논의 계속.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연대와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한미일 삼각 공조 전망에 대해선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3국 기업협력 성과를 거론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선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어용 무기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할 것이냐는 질의에 북한군이 현대전에 대한 경험을 쌓게 되면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종전엔 인도주의, 국제주의, 평화주의 관점에서 지원했다면 북한군의 관여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 방식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무기 지원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무기 지원을 하면 방어 무기부터 우선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속 부각하고 있는 한국군 무인기 침투 비난과 관련해선 북한은 드론 공격을 10번이나 했고 7,000개가 넘는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GPS 교란도 했다고 지적했다. 북한 김여정이 윤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폭언을 퍼붓고 있는 데 대해 대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북한이 그러고 있는 마당에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조선업이 많이 퇴조했는데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씀했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적극 참여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북핵 협상 등 트럼프 당선인과의 대북 공조 가능성과 관련해선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시절 비핵화를 위해 노력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큰 실망을 한 것이라며 트럼프 당선인이 금연간 북한의 핵기술과 역량이 어느 정도 변했는지 보고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 보고를 받고 나면 양자로 하든 일본 이시바 총리까지 셋이 하든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그때 더 의미 있는 내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리 외교 당국도 양측의 조속한 만남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조현동 주미대사는 트럼프 당선 직후 참사관급 직원 2명과 함께 트럼프의 자택인 마러라고가 있는 플로리다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조 대사가 워싱턴 인사들과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 많은 활동을 해왔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와의 네트워킹을 유지하기 위해 조금 더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트럼프 통화가 빨리 이뤄진 데 대해 외국 정상 중 선두그룹에 속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이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신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2달간 안보 경제 문제에 관한 메시지를 다듬고 필요한 인맥과 채널을 통해 전달할 것이라며 주 단위로 경제부처 장관들과 필요한 상황을 점검하는 모임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3. 쇠락한 미 조선업, 유지 보수 능력 없어 함정 해체.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통화에서 특히 눈길을 끈 대목이 있습니다. 첫 통화에서 바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조선업을 도와달라고 한 겁니다. 미국 조선업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중국과 한국, 일본의 점유율이 90%를 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 바다를 지배했던 미국 조선 산업. 1980년대 보조금 지원 중단 이후 가격 경쟁력을 잃으며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 해군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함정을 유지하고 보수할 능력이 없어 건조보다 퇴역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경쟁국 중국이 보유한 전함이 234척으로 미 해군의 219척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미 해군이 내놓은 게 프로젝트 33. 중국에 대한 해군력의 장기적 우위 강화를 위해 함정과 잠수함 등의 유지 보수 지연을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언론들은 세계 최고의 군함으로 한국형 이지스함, 세종대왕함을 꼽는 등 한국 조선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성능에 낮은 건조 비용. 미국이 한국의 조선업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4. HD 현대중 한화오션. 10조 원 호주 수상함 수주 고백.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호주 정부가 발주한 10조 원 규모 수상함 수주전에서 탈락했다.
최종 후보로 선정된 독일과 일본 기업이 정부와 원팀을 이뤄 총력 수주전에 나선 것과 달리 국내 기업들은 맞소송을 벌이는 등 대립한 게 패배 원인으로 분석된다. 현재 진행 중인 폴란드와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도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각각 참여한 만큼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HD 현대중 하나오션 10조 원 호주 수상함 수주 고배 8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호주 국가안보위원회 NSC는 신규 호위함 사업에서 일본 미쓰비시 중공 업의 모가미와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스 TKMS 위 MEKO를 최종 후보로 낙점했다. NSC는 내년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호주 정부는 10년간 110억 호주 달러 약 10조 원을 들여 신형 호위함 11척을 도입한다. 2029년까지 3척을 인도받고 나머지 8척은 호주에서 건조하는 조건이다. 호주 호위함 사업은 국내 조선업체의 대규모 함정 수주 가능성을 살펴볼 가늠자란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HD 현대중 하나오션 10조 원 호주 수상함 수주 고배 당초 업계에선 국내 기업의 수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했다. 가격 측면에서 HD 현대중공업의 충남급 호위함 척당 4천억 원과 하나오션의 대구급 호위함 척당 3,400억 원, MEKO 척당 7,500억 원, 모가미 척당 5,200억 원 보다 저렴해서다. 미쓰비시가 군함을 수출한 이력이 없다는 것도 이런 분석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호주 정부는 호주 해군이 운영하는 호위함이 독일 군함을 기반으로 제작된 점과 미쓰비시 호위함에는 승조원이 25% 덜 탑승해도 된다는 점을 높이 산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갈등이 탈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기업은 한국 해군이 추진하는 7조 8천억 원 규모의 차기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KDDX 사업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한 개 기업만 출전해 정부와 손발을 맞춰 밀착 수주전을 벌인 독일, 일본과 달리 화력이 분산됐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호주 정부가 왜 한국만 2개 업체가 수주전에 뛰어들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이 4조 원 규모의 폴란드 잠수함 수주전과 70조 원에 달하는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에도 각각 뛰어든 만큼 또다시 고배를 마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두 기업 모두 군함 일감이 바닥났다며 해외 수주전에서 또 밀리면 군함 건조 사업은 개점 유업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